지긋한 어르신들을 보면 기력이 없거나 기운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는 노화로 인해 근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많이 부족해져 걸음이 느려지거나 쉽게 넘어지는 등 근력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다리에 힘이 없고 현기증으로 보행 시 넘어질 우려로 천천히 걸어야 하는 어르신, 낙상과 골절로 병원에 입원 이후 코로나 장기화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팔다리의 근육이 감소하여 걸음걸이가 느려져 다시 다칠까봐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어르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노화로 인해 골격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는 낙상, 골절 발생을 증가시키고 비만,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 인지기능 저하, 뇌졸중, 치매까지 다양한 질환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나 대퇴부 골절로 인해 신체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서 근감소는 과속화되고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근감소 환자들의 대부분 65세가 넘어가면 노화의 하나로 근감소증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관리를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근감소 전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을 해야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은 2022년 공동모금의 복지현안 지원사업 근감소증 예방백신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근감소증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 예스병원 정형외과 서종현 원장과 함께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근감소증의 중요성과 위험 및 극복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은 그리스어로 근육이라는 뜻의 사이코와 부족, 감소를 뜻하는 페니아가 합쳐진 말로 팔과 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이 정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육량은 20세에서 30세에 최대가 되었다가 점차 감소하게 되며 40세에서 70세 사이에는 10년에 8%씩 감소하다가 70세 이후에는 10년에 10%씩 감소하게 됩니다. 원래 의미는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근육량 감소만을 의미하지만 이와 더불어 근력이나 보행 속도와 같은 근육 기능의 감소가 동반될 때 근감소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고령자이고요. 고령기는 66세에서 75세, 75세 이후, 85세 이후로 구분을 하는데 75세 이후는 다른 나이에 비해 근감소증의 위험이 훨씬 크게 됩니다. 또한 여자보다 남자에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 흔합니다. 만성질환자도 근감소증의 고위험군으로 우리가 아는 많은 만성질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근감소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 중에서도 당뇨는 근감소증의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로 노인성 당뇨병은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외에도 만성신부전, 강경변 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등도 근육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암과 관련된 암성 근감소증도 있게 됩니다. 암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감소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근감소증의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하지 무력감, 근육 저하, 피곤감 등이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상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의 수행이나 운동 능력 저하 등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감소증 환자는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근지구력이 떨어지는 등의 신체 활동 능력에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낙상과 골절이 증가하여 이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 및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의 혈액 및 호르몬 완충 작용이 줄어들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 감소가 동반이 되어 폐렴과 같은 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비율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선별 검사가 적합한 인구는 65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 폐경 여성 및 근육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특징이 있거나 의심되는 젊은 성인 중에서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여자는 33cm 미만인 경우, 그리고 걸음걸이 속도가 초당 1m 이하를 걷는 경우, 악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 28kg, 여자의 경우 18kg 이하를 악력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의자에서 오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시간이 15초 이상인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선별검사에서 해당하는 인원들은 다음 단계로 병원에 내원해서 덱사 검사와 BIA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근감소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근감소증이 의심이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자가 진단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근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수박 혹은 배 한 박스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상의 위험으로는 지난 1년간 넘어진 적은 없는지, 그리고 보행 보조로는 방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계단이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자와 침대 이동할 때는 괜찮은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 각 문항별 점수를 확산해서 총 4점 이상이 되면은 근감소증이 강하게 의심되므로 병원에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